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출근길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난 15개월간의 무역수지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적자 폭은 건국 이래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제조회사들의 재고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요. 그만큼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고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30년 내 가장 큰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며 선진국입니다. 자국 이익 중심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간 이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전망기사 요약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간의 금값은 82,000원대에서 그람당 기준가죠. 83,000원대의 산포를 보였고요. 돈당 가격은 309,000원에서 313,000원대 분포를 보였습니다. 실버는 1,000원대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1,000원대 밑으로 하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금거래소TV 유튜브 댓글에 금값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멘트도 들어 있던데요. 금값 결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그람당 기준가에 근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8월에 78,800원 그람당 기준가를 나타냈었고, 자, 2차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3월 달이 되겠죠. 이때 거의 81,000원대 육박했었습니다. 자, 3차 고점, 이번 달, 5월 4일이 되겠습니다. 거의 88,000원에 육박을 했었고요. 상승한 가운데 국내 금값은 현재 83,000원대 나타내고 있다. 전체 그래프, 3년간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상승한 가운데 완만한 하락,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해외 전망기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코 뉴스에서는 미 부채 한도 협상 후 다시 한번 경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더라도 안전자산 금 매력은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곧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후에 미 재정 불균형이 부각이 될 것이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달러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금값이 최근 하락세에도 여전히 너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다.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촉발된 금값 상승세는 5월 초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지난해 9월 저점 대비 20% 높은 상태이고,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어 중앙은행들이 탈세계화와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린플레이션의 직면에 금리 인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금리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은 알리 100,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알리 100에 기반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코스트는 상승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되겠습니다. 직면해서 금리 인하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노니켈은 유해한 엔진 배기가스를 중화시키기 위해 차량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팔라듐의 전 세계 1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팔라듐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은 코비드19 시기 2020년, 2021년 공급망 관련 충격 이후 서서히 회복돼서 올해 금속 수요 성장을 1% 이상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팔라듐 가격이 다소 폭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FX 스트리트, 자, 해외 요약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제 금값은 5월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8.8로 전월 대비해서는 49.2보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50 이하로서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국제 금값은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 FX 스트리트 기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제 금값은
2024년 1분기까지 2,050달러 트로이 온스당 정점을 찍은 다음 2024년 2분기 말까지는 2,000달러로 하락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 내용을 놓고 보면 국제 금값은 2024년 2분기까지는 온스당 2,000불을 초과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를 대비한 금값 산출이기 때문에 원화 영향에 따라서 금값이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금의 매력은 증가되고 법정 부채 한도가 2025년 1월까지 연장되면 그에 따른 정치적 논쟁이 2024년 있을 미국 대선을 둘러싼 위험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코 뉴스 한번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WGC 세계금협회죠. 중앙은행들 24%가 향후 12개월 동안 더 많은 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흥국가, 선진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2023년 초에 시작된 미국과 유럽의 은행 부분의 어떤 파산 위기, 이 영향도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더 많은 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밝히고 있답니다. 구매량이 많으면 금값 상승을 또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키코 뉴스 인용하면 이라크 중앙은행이 지난주 목요일 1.5톤의 금을 구매해서 총 보유량은 132.73톤으로 하루 만에 금 보유고를 2% 이상 증가시켰다라고 하네요. 이라크가 안전자산의 대안으로 매장량의 금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라크 중앙은행은 현재 계획은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 소량씩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그 해외 전망 기사 여러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상향 쪽의 기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금값은 당분간 우상향 쪽에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안전자산인 골드나 실버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금값 상승기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산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투자법 거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3일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